자, 지대이론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시험 문제 26번 이런 박스 문제가 쉬운 문제는 아니거든요. 이런 문제가 좀 약간 어려운 문제인데,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 이건 좀 나아요.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여기는 게 어렵고, 이게 좀, 요거는 약간 나은 편인데, 자, 이런 문제는요, 우선 기억부터 보세요. 자, 리카도는 지대 발생의 원인을 비옥한 토지의 희소성, 또 수학 체감의 형식으로 설명하고, 이 토지의 질적 차이에서 발생하는 임대료가 지대거든요. 토지를 빌린 대가 임대료, 지대의 차이로 보았다. 기억 맞아요. 그러면 여러분 보기부터 갑니다. 기억을 맞았으니까 2번은 틀렸어요. 5번도 틀렸어. 그럼 1, 3, 4에서 찾아야 돼. 기억을 맞았으니까. 찾는 게 그렇게 해서 찾습니다. 먼저. 자, 데이비드. 우리 리카도의 뭐다? 차의 지대설인데 뭐에 따라서 리카도는 우리가 비옥도죠. 비옥도. 이 경작 재배되고 있는 농업용 토지에 있어서의 이 비옥도의 차이에 따라서 이 농업용 토지의 단위 면적당 수확량을 뭐라고 하냐면 단위 면적당 수확량을 생산성인데 이 생산성의 차이가 결국 뭐를 가져온다? 지대. 여러분 지대를 지금 여러분 그 문제집 뭘로 표현했다? 임대료로 표현했죠. 예? 토지를 이용한 대가가 지대인데 이걸 임대료로 거의 표현했는데 이때 비옥도는 양적인 차이가 아니라 토지의 질적인 측면의 차이다. 이런 얘기죠. 지금. 그래서 말을 좀 바꿔서 출제했습니다. 그래서 기억은 맞는데 리카도는 또 지대를 발생시키는 원인을 크게 두 가지로 보죠. 어떻게 돼요? 비옥한 토지가 한정되어 있다. 비옥한 토지가 한정되어 있다는 뭐죠? 희소성과 수학 체감의 법칙. 자, 2번 알프레드 마샬은 일시적 동그라미, 일시적입니다. 영구적이 아니라 일시적의 포인트인데 토지와 유사한 성격을 가지는 생산요소, 예를 들면 기구거든요. 요 귀속되는 소득을 준지대로 설명하고 단기의 동그라미, 단기에 공급량이 어떻게 돼요? 일정한 생산요소에 우리는 지급되는 소득으로 보았다 얘기죠. 네, 마샬에 뭐가 된다? 우리는 준지대. 마샬. 그럼 고전학파의 대표적인 학자가 누구다? 고전학파의 대표적인 학자가 리카도야. 이 고전학파의 이 지대의 개념을 확대했다. 이 고전학파의 지대의 개념을 뭐했다? 확대를 해서 나타난 개념이 준이 들어간 게 그래서 지대 개념을 확대해서 준이라는 용어라서 준지대라는 용어라. 우리 준부동산 배웠듯이 준지대. 그래서 이것은 단기, 여러분 아까 했지만 장기가 아닙니다. 단기라는 거 항상. 단기적으로 토지는 위치가 고정되어 이동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토지 뭐다? 이외에 토지는 고정돼서 이동할 수 없고 토지 이외에 뭐가 된다? 고정. 단기적으로 토지 이외에 고정된 생산 요소의 뭐죠? 기계나 기구 등 고정된 생산 요소에 대한 대가가 바로 뭐다? 준지대다. 자, 니은 맞는지 뭐. 세 번째, 한 개지의 생산비와 우등지의 생산비 차이를 절대지대로 봤다. 틀린 지문인데 얘기거든요.
여러분, 토지의 비옥도가 높은 토지를 뭐라고 한다? 우둥지. 우둥지에서의 단위 면적당 수확량 생산성. 자, 토지 비옥도가 낮은 토지를 뭐라고 하죠? 열등지. 열등지 중에 열등지를 앞에 뭐를 붙인다? 최열등지. 최를 붙여야. 이것을 우리는 한계지라고 해. 한계지. 그래서 한계지의 생산성. 그러면 최열등지는요, 토지의 비옥도가 가장 낮은 토지로서 토지의 생산성이 가장 낮아요. 여기 가장 낮거든요. 토지의 생산성이 가장 낮은 토지. 이걸 기준으로 해서 이보다 더 높은 비옥도를 가진 토지에 대한 대가를 뭘로 지불한다? 지대로 지불한다. 요 차이. 우둥지의 생산성과 한계지의 생산성의 이 차액만큼 뭐를 지불한다? 지대로 지불한다. 차액 지대의 개념이 나왔네. 두 생산성의 차액만큼 뭘로 지불한다? 지대로 지불한다. 차액 지대 개념. 디귿 틀린 지문. 네 번째, 마르크스 도시로부터 거리에 따라 농작물이 재배되는 형태가 달라지는데 몇 개로? 우리 6가지 형태로 나타내거든요. 그래서 수송비 차이가 지대의 차이를 가져온 학자가 누구 이론? 튀네. 튀네네 뭐가 나온다? 고립국 이론. 1826년에 나오는 고립국 이론은 최초의 농업 입지로서 도시로부터 거리가 멀어집니다. 농작물의 재배 형태가 무슨 형태? 6가지 형태로 나타나죠. 그래서 6가지 형태의 뭐가 나온다? 동심원 지대 모형이 나와요. 동심원 지대 모형. 자, 중심지인 시장으로부터 거리가 멀어지는데 이때 지대를 지불할 용의가 있는 곡선. 지대 지불 곡선. 이걸 한계 지대 곡선을 의미하죠. 자, 이때 요 점이 지나서는 지대가 마이너스로 그러니까 이용을 안 해. 요까지만 이용하거든요. 이 점이 바로 지대가 뭐다? 제로. 네? 지대가 제로. 지대가 0인 상태에 있는 거리. 이것을 한계지인데 요걸 넘어선 지대가 마이너스로 가니까 이용 안 해요. 요까지만 이용하거든요. 자, 그래서 이 한계지로 여기부터 농업용 토지가 예를 들어 여기 있다. 여기 있다. 농업용 토지가 한계지 안에서 시장에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전략되는 수송비가 지대로 지불하거든요. 그래서 수송비에 우리는 전략분이 뭐가 된다? 지대화가 된다. 그래서 이 한계지로부터 두 농업용 토지의 거리에 따르는 이 수송비의 차이가 뭐를 가져오냐면은 지대의 차이를 가져온다고 주장한 학자가 바로 누구다? 튀넨이다. 튀넨. 수송비 차이가 요건데 항상 뭐를 강조한다? 우리는 수송비를 강조한 학자가 바로 누구? 튀넨. 기역 니은이 맞습니다. 1번 정답. 여러분 아까 디귿은 틀렸으니까 4, 5번은 4번 답이 될 수도 없죠. 네, 그런 식으로 찾아내면 됩니다. 27번. 다음의 내용을 모두 설명하는 지대인데 지대는 토지 소유자가 토지를 소유의 동그라미 소유하고 있다는 독점적인 지위 때문에 받는 수입이므로 최열등지인 한계지에서도 발생한다. 자, 최열등지에서도 발생한 밑줄. 자, 지대란 토지의 비옥도라든지 생산력에 관계없이 발생한다. 토지 비옥도나 생산력에 관계없이 토지 소유 자체에서 발생해요. 그래서 토지의 자본주의 사회에서 토지가 사유화됨에 따라 발생하는 지대가 무슨 지대? 절대지대. 절대지대.
칼, 막세. 자, 이 절대지대는 하여튼 토지가 뭐 소유함으로써 발생하는 지대입니다. 그래서 지대를 발생시키는 원인이 뭐죠? 지대를 발생시키는 원인은 우리는 토지의 비옥도나 생산력과는 관계없이 토지 소유 자체, 토지를 소유하고 있다는 그 자체가 지대를 발생시키는 원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토지 소유자는 단지 토지를 소유하고 있다는 그 자체로 인해서 지대가 발생하는데, 아무리 한 개지 범위 밖에 있는 토지라 할지라도 토지 소유자가 요구를 하면 지대를 지불해야 되기 때문에 한 개지에서도 뭐가 발생한다? 지대가 발생한다. 요거 시험 지문에 진짜 많이 출제합니다. 자, 5번 정답. 자, 28번 문제로 갑니다. 틀린 거. 해리스 울만의 다핵심 이론에서는 상호 편익, 이익을 가져다주는 활동들의 여러분 아까 지적 지향성, 한 곳에 모인다는 얘기죠. 지적 지향성을 다핵 입지를 발생시키는 요인 중 하나로 보죠. 네, 지적 지향성, 지적 밑줄, 이게 포인트. 알론소의 입찰 지대 곡선인데, 자, 여러분 TNN의 이론, 이 TNN의 이론을 도시 우리 내부 공간, 최초의 농업 입지 이론을 도시 내부 공간에 적용해서 나타난 윌리엄 알론소의 입찰 지대설이 나오죠. 자, 입찰 지대설을 보면은 도심에서 거리가 멀어지는데, 이제 우린 도시 내 산업은 많죠. A 산업에 있어서 지대를 지불할 용의가 있는 곡선, B 산업, C 산업 이렇게 있죠. 각 산업이 경쟁을 벌여요. 경쟁을 벌이면 어떻게 해준다? 가장 높은, 이렇게 여기까지는 A가 가장 높고, 여기서는 뭐가 B가, 여기서는 C가, 이렇게 가장 높은 지대를 지불할 용의가 있는 곡선을 연결한 이 빨간 선의 곡선을 뭐라고 한다? 입찰 지대 곡선이라고 한다. 올해 출제 예상되는 용어, 입찰 지대 곡선. 올해 시험 출제 예상되는 용어. 그래서 여러 개, 지금 이렇게 여러 개, 지금 예를 3개 들었죠? 이렇게 여러 개의 지대 곡선 중 가장 가장 높은 밑줄. 가장 이렇게 높은 부분을 연결한 뭐라고 한다? 이렇게 앉는다는 의미에서 포락선. 자, 헤이그의 마찰 비용 이론. 자, 또 튜넨의 이론을 또 일반화 시켜서 도시에 적용한 또 헤이그 마찰 비용 이론인데, 이 마찰 비용은 뭐의 합? 우리는 지대와 교통비의 합. 교통비는 수송비죠, 결국은. 그래서 교통비와 지대를 뭘로? 마찰 비용으로 본다. 3번 맞고. 4번 리카도의 차액지대설에서는 지대의 발생 원인을 농업용 토지의 비옥도에 따르는 농작물의 차이? 수확량의 차이. 농작물의 수확량이 생산성이잖아요. 수확량의 차이, 생산성의 차이로 본다. 그래서 4번 맞고요. 5번 알프레드 마샬 일시적으로 토지의 성격을 가지는 기계, 기구 등의 생산 요소에 대한 대가를 뭘로 본다? 준지대, 파레토 지대가 아니라 준지대. 파레토 지대는 우리는 경제지대, 불로소득. 총수입에서 전용수입을 초과한 불로소득을 경제지대,
파레토 지대다. 자, 여러분이 우리 트롯 가수 중에 요즘 뜨는 가수 많은데 그 중에 여자의 송가인 분이 있어요. 그분이 하루 이제 우리가 행사를 불리면 돈 얼마 주면 3천만 원 줘야 되거든요. 예? 3천만 원. 많이, 최대 비쌉니다. 3천만 원 줘요. 예? 유재석 씨도 3천만 원 주는데 3천만 원 줘요. 그런데 그럼 최소죠. 그러면 행사가 겹쳐서 나는 이 사람 꼭 불러야겠다. 그냥 5천 줄게. 오래 올래? 단데 가지 말고. 그러면 최소 얼마 줘야 돼? 3천만 원 줘도 5천만 원 줬죠. 그럼 2천만 원 불러서도 더 얻었잖아요. 그 2천만 원 경제지대야. 파레토 지대. 최소한 부르기 위해서 지급하는 돈이 전용 수입. 아까 3천만 원이고 나 5천만 원 주겠다. 그럼 3천만 원 뺀 2천만 원이 불로소득이죠. 더 줬잖아요. 단데 가지 말고 와라. 그건 뭐다? 파레토 지대. 경제지대라고 해요. 네, 노래도 잘 불러도 그렇게 많이 받네요. 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이 송가인이라는 가수가 많으면요, 똑같이 많으면은 경제지대는 발생하지 않아요. 한 사람이니까 발생해. 그래서 항상 어떻게 돼요? 남이 안 하는 직업을 가진 사람이 비싸요. 똑같은 직업 가지면요, 경쟁이 벌어지니까 가격이 어떻게 싸지게 돼 있어요. 예? 그래서 항상 직업은 남이 안 하는 직업을 해야 돼요. 예? 그래서 여러분이 나는 뭐를 하겠다. 배에 나는 요거 칠하겠다. 그것도 특수 직업 고용직이거든요. 그것도 연봉이 1억이 넘어요. 근데 그거 칠하는 사람이 없어요. 젊은 학생들은 안 해. 지금 다 퇴직 사람들이 해. 현대중업인데 보면은. 예? 그런데 해도 연봉이 1억인데. 남이 안 하는 걸 하니까. 예? 자, 그래서 이제 하여튼 여러분도 남이 안 하는 걸 하시면 돼요. 항상. 우리 부동산도 다양한 부동산들이 많은데 남이 안 하는 걸 할수록 뭐가 높아요? 불로소득이 많아진다는 거. 자, 그리고 준지대는 요즘 계속 출제를 자주 하고 있어요. 개념 정확히 기억해 두시고. 자, 29번 문제로 갑니다. 다음 이론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 자, 또 기억법입니다. 호이트에 의하면 도시는 전체적으로 원을 우리가 반영한 부채꼴 모양의 형상, 부채꼴 모양 떴죠? 그리고 그 핵심의 도시도 하나이나 교통의 선, 축이 도심에서 방사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라는 거죠. 기억, 맞는 지문이고요. 자, 레쉬는데 베버의 이론이죠. 자, 여러분, 알프레드 베버는 무슨 이론? 아까 우리 최소 비용이, 기업이 이윤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비용이 뭐가 되는 지점? 최소가 되는 지점에 공업이 입지해야 되는데 이걸 비판, 베버의 이걸 비판하면서 나온 학자가 누구? 뇌쉬. 자, 뇌쉬인데 뇌쉬는 비용이 최소화되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뭐다? 수요가 최대가 된다. 수요가 뭐가 되는 지점? 최대가 되는 지점에 공업이 입지해야 된다. 즉 수요가 최대가 되는 지점, 즉 시장이 확대되어 나갈 가능성이 가장 풍부한 지역에 공업이 입지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학자가 바로 누구? 뇌쉬. 자, 수요 동그라미 치고요. 시장이 확대될 가능성이 가장 높은 지역에 공업이 위치해야 된다 주장한다. 누구 이론? 뇌쉬. 최대 수요 이론. 요거는 비용 측면, 요거는 무슨 측면? 수요 측면. 그래서 니은 맞고요. 세 번째, 튀내는 완전히 단절된 고립국. 여러분 고립국 이론이죠. 고립국, 폐쇄 경제인 고립국을 가정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곳의 작물 재배 활동은 생산비와 수송비를 반영하여 우리는 공간적으로 분화된다. 수송비를 반영하죠. 그래서 튀내는 뭐다? 자, 튀내는 지대는 시장에서 거래되는 생산물 가격, 생산물 가격이 시장이죠. 여기다가 생산물을 생산하는 투입되는 비용을 빼죠.
여기다가 또 시장, 농업용 토지로부터 시장과의 거리에 따르는 뭐를? 수송비. 이 수송비가 들어가요. 튀네. 그래서 세 개 다 맞는 지문이 되겠습니다. 5번 정답. 30번 지대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리카도는 비옥도의 차이, 또 비옥한 토지 양이 제한, 한정되어 있고 수학 체감의 법칙의 작동을 지대를 발생시키는 뭘로? 원인으로 보았다. 맞는 지문. 자, 위치 지대설에 따르면 다른 조건이 동일한 경우에 지대는 중심지로부터 거리가 멀수록 지대는 점점 뭔다? 하락을 하죠. 자, T는에 뭐죠? 위치 지대에서. (2번) 맨 끝에 하락의 포인트 맞는 지문이고, 자 3번 절대 지대설에 따르면은 토지 소유 자체가 뭐다? 지대를 발생시키는 뭐다? 원인이다. 원인. 맞죠? 토지 소유 자체. 자, 네 번째, 입찰지대설에 따르면은 토지용은 최고의 동그라미. 토지용은 이렇게 가장 높은 최고의 지대를 지불할 의사가 있는 용도의 토지는 할당, 배분이 돼요. 항상 최고라는 걸 꼭 명심하면 최소가 아니다는 거. 자, 다섯 번째, 차액지대설에 따르면 지대는 경제적 잉여가 아니라 생산입니다. 여러분, 리카도, 고전학파의 리카도는 지대는 뭘로 본다? 네? 지대는 불로소득인 잉여의 성격. 네? 잉여의 성격으로 보면서 지대는 뭘로 본다? 불로소득, 생산비가 아니라 뭘로 강조한다? 잉여의 성격으로서 뭘로 강조한다? 인간의 노력에 의하지 않는 뭘로? 불로소득으로 간주한다고 보는 게 바로 리카도의 고전학파의 견해. 5번 정답. 자, 31번. 알프레드 마샬의 준지대 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인데, 한계 생산 이론에 입각을 하여 리카도의 고전학파의 리카도의 지대이론을 재평성한 이론이다. 자, 여러분, 고전학파의 리카도의 지대의 개념을 확대해서 나타나는 게 누구? 준지대. 그래서 맞는 지문이고, 2번 준지대는 생산을 위하여 사람이 만든 기계나 기구들로부터 얻는 소득을 말합니다. 자, 3번 토지에 대한 개량 공사로 인해서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일시적 미출, 영구적이 아니라 일시적 소득은 준지대에 속합니다. 자, 고정 생산 요소의 공급량은 단기적으로 변동하지 않다. 여러분, 고정된 생산 요소는 이렇게 단기적으로 공급이 뭐다? 단기적으로 고정된 생산 요소는 공급이 이렇게 고정됐기 때문에 뭐다? 수직선이야. 그렇기 때문에 뭐에 따라서 수요가 많냐 적느냐에 따라서 뭐가 달라져? 이렇게 가격이 결정이 되겠죠. 그래서 고정이 되어 있다는 거. 그래서 준지대는 고정된 생산 요소의 공급은 고정되기 때문에 뭐에 따라서? 수요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예요. 수요에 의해서 요 가격, 지대가 결정이 되는 겁니다. 자, 다섯 번째, 준지대는 토지 이외에 고정의 동그라미, 고정된 생산 요소, 예를 들면 기계, 기구 등에 귀속되는 소득인데, 다른 조건이 동일하면 영구적 하면 안 돼. 일시적으로 지대의 성격을 가지는 소득, 영구적이 아니라 일시적으로 지대의 성격을 가지는 소득을 뭐라고 한다? 준지대라고 한다. 32번. 알론소의 입찰지대 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튀넨의 고립국 이론을 어디에 적용했다? 도시 내부 공간에 적용해서 확장 발전시킨 이론을 말합니다. 맞고요. 2번 수송비, 운송비는 도시로부터 멀어질수록 뭔다? 증가를 해요. 그리고 재화의 평균 생산 비용은 동일하다는 가정을 전제로 합니다.
맞고, 지대는 기업주의 정상이윤, 초과의 이윤도 없고 손실도 없는 정상이윤과 이 투입된 생산비를 지불하고 남은 뭐라고 한다? 잉여에 해당을 한다. 잉여의 성격인데 토지 이용을 하는 사람에게는 최소가 아니라 뭐다? 최대. 요거 항상 토지 이용한 사람 돈 많이 줘야 돼요. 토지 빌리기 위해서. 가장 높은 최대의 지대를 지불할 용의가 있는 금액이야. 최소가 아니라 최대. 3번 정답. 4번 도심 지역에 이용 가능한 토지는 도시 외곽 지역에 비해서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토지 이용자들 사이의 경쟁이 뭐한다? 치열해질 수 있어요. 그래서 도심에 가까워서 집가는 비싼 거지. 자, 5번째, 교통비용 부담이 너무 커서 도시민이 거주하려고 않는 한계 지점. 여러분 여기 도심이 예를 들면 얘기거든요. 여기 도심이야. 도심은 집가가 비싸서 외곽으로 주택이 이전하는데 주택이 갈 수 있는 가장 먼 거리에 있는 점, 이 점이 바로 뭐다? 한계 지점이야. 한계 지점. 예? 요거 넘어서는 논밭이라서 거기까지는 안 간다. 요까지. 요게 주거의 도시의 주거 한계점이라고 하는 거예요. 5번 맞는 질문. 여러분은 한번 물어봐야죠. 중개사니까. 한계지는 택지입니까? 아닙니까? 저 배운 거 이제 복습하는 거예요. 한계지 택지 아니에요? 택지죠. 왜 다 자신이 없어요. 건축할 수 있잖아요. 한계지. 아까 주택 지을 수 있잖아요. 택지지, 택지. 근데 요거 넘어가면요. 논밭 나오니 뭐가 나와요? 예? 우리 논밭 이런 게 나오잖아요. 뭐 임지라든지 이런 게 나올 거 아니야. 그래서 여러분이 여러분 진짜 토지에 투자를 하면 이 안에 투자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교통망이 확대되면 도시는 늘 20, 30년 뒤는 확장이 되기 때문에 어디? 요 밖에 사야 되는 거야. 논밭을. 언제를 본다? 20년 뒤를 보자 이거야. 항상. 일찍 돌아가실 거면 어쩔 수 없고. 그래서 항상 투자는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계지 밖에 투자하는 거예요. 특히 우리나라는 뭐다? 산이 많기 때문에 특히 15도 이내의 경사도를 가진 임야가 우리는 토지 투자의 대상이에요. 내가 하면 투자, 남이 하면 투기. 임야입니다, 우리나라는. 자, 33번. 지대 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건데 차액 지대는 토지의 위치인데 여러분이 차액 지대는 뭐를 중시한 거야? 토지의 비옥도를 중시하는데 여러분 비옥도가 동일하면요 생산성도 동일하고 지대도 동일해야 돼. 근데 실제로는 지대의 차이가 발생을 하고 있는데 이걸 설명 못해. 왜냐? 리카도는 뭐를 경시했다? 토지의 위치 문제를 경시했다. 토지의 뭐를 경시했다? 위치 문제를 경시했다. 그래서 리카도는 비옥도를 중시를 하면서 위치는 경시한 거예요. 그래서 1번 틀린 지문. 뭐를 중시? 비옥도 중시, 위치 경시. 자, 2번 준지대는 토지 사용에 있어서 지대의 선질에 준하는데 영구적이 아니야. 일시적이지. 영구적이 아니라 뭐다? 일시적 성격을 가지고 있어. 3번 토지의 생산성과는 무관해. 토지가 소유하고 있는 개인에 의해서 배타적, 독점적으로 소유된 것으로 발생하는 개념이 무슨 개념? 절대지대 개념. 3번 정답. 4번 어떤 생산 요소가 다른 용도로 전용되지 않고 현재 용도로 그대로 사용하기 위해서 지급되는 최소한의 금액, 최소의 동그라미, 이 최소한의 지급되는 금액을 전문용어로 우리 뭐라고 한다? 전용 수입이야. 그래서 이 파레토 지대는 뭐에서? 총 수입에서 뭐를 뺀 거다? 전용 수입을 뺀 거지. 전용 수입은 아까 얘기했지만 생산 요소의 기회비용 개념입니다. 자, 4번은 전용 수입의 개념. 자, 토지 소유자의 노력이나 희생이 없이
사회 전체의 노력에 의해서 창출된 지대는 입찰지대다. 아니죠. 여러분, 입찰지대는 무슨 개념? 입찰지대는 단위 면적 1제곱미터요. 이 단위 면적 토지에 대해서 토지 이용자가 토지를 이용하기 위해서 기꺼이 지불할 용의가 있는 가장 높은 뭐다? 최대의 금액. 가장 높은 최대의 금액을 지불하기 때문에 초과 이유는 없다. 초과 이유는 0이 되는 수준의 지대를 무슨 개념? 입찰지대. 그래서 틀린 지문이 되겠습니다. 3번 정답. 그래서 여러분 차액지대, 절대지대, 입찰지대, 위치지대, 준지대, 경제지대, 지대가 많죠. 여기서 뽑아내서 틀린 걸 찾아내라. 묻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학자들에게는 이 정도는 알고 있어야 돼요. 시험 문제. 이 정도. 자, 93페이지로 갑니다. 2번 문제로 갑니다. 정부가 부동산 시장에 개입을 할 수 있는 근거가 아닌가. 여러분 시험 문제 또 우리가 이 지대 이론도 매년 우리가 한 문제 출제하는데 또 출제를 하는 게 있죠. 매년 출제하는 게 정부의 시장 개입의 근거가 뭐냐. 정부의 시장 개입에 뭐를 묻는 거예요? 네? 근거를 묻든지 이유를 묻든지 뭐다 필요성을 묻든지 하여튼 이걸 묻는 내용이 계속 출제를 한다는 거죠. 출제는 올해도 중요합니다. 자, 토지 자원 배분의 비효율성으로 인해서 우리는 토지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기 위해서 정부가 개입을 합니다. 자, 부동산 투기가 발생과 투기를 억제하기 위해서 개입을 하죠. 저소득층의 주거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주거 안정을 위해서 공공주택을 공급하기 위해서 개입을 합니다. 자, 난개발이 한 상하수도, 전기 등의 시설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걸 공급하기 위해서 기반시설을 공급하기 위해서 개입을 합니다. 5번이 정답인데 개발부담금 부과는 요건 근거가 아니라 요거는 뭐다? 수단. 요거는 근거가 아니라 개입 방법. 정부의 시장 개입의 방법이에요. 여러분 5번은요. 정부가 시장 개입을 해야 돼. 근거가 아니라 개입을 하는 방법. 개입 방법도 뭐다? 개입 방법도 간접 개입의 방법. 개입 방법도 간접 개입의 방법. 이건 근거가 아닙니다. 5번 정답. 어려운 문제 아닌데 요거 틀린 사람들 엄청 많았어요. 옛날에. 다 맞는 것 같이 보이거든요. 자, 3번. 부동산 시장에서 시장 실패의 원인을 본 것. 자, 여러분이 개입의 요 근거 중에서 시장에서 자원이 비효율적으로 배분이 이루어지는 상태의 시장의 실패인데 이 시장의 실패를 우리는 보완하기 위해서 개입을 하게 돼요. 그러면 이 시장 실패의 원인을 묻는 거잖아요. 시장 실패의 원인. 자, 이 원인 중에 많잖아요. 불안정 경쟁 기업인 독점이나 과점 기업이 존재한다든지 규모의 경제가 발생한다든지 또는 외부 효과가 존재한다. 공공재가 존재한다. 또 우리 소득 분배의 불균등이 발생하고 있다. 또는 정보가 비대칭적이다. 뭐 이런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좀 다 관련되어 있는데 5번에 재화의 동질성이 나오는데 여러분 재화의 동질성은요. 완전 경쟁 시장을 성립시키는 조건이에요. 재화의 동질성, 시장에 진입, 퇴거 자유롭다. 다수의 구매자, 판매자 존재한다. 완전한 정보였다. 이건 완전 경쟁 시장을 성립시키는 조건이야. 그렇기 때문에 5번이 정답. 완전 경쟁 시장은 시장에서 자원이 효율적으로 배분이 이루어지는 시장으로서 이상적 형태의 시장이죠. 현실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이상적 시장입니다. 정답은 몇 번? 5번. 자, 4번 문제로 갑니다. 부동산 정책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 자, 공공재 또는 외부 효과의 존재는 정부의 시장 개입의 근거는 여러분 외부 효과가 존재한다. 여러분이 시장 실패의 원인이잖아요. 외부 효과가 존재한다든지 또는 뭐가 존재한다?
공공재가 존재한다. 시장 실패의 원인이니까 개입을 하는 근거가 되지. 그래서 1번은 어떻게 돼? 맞는 지문이에요. 기억은 맞고요. 그럼 기억은 맞으니까 5번은 그래서 답이 안 돼. 1, 2, 3, 4, 4개 중에 하나인데 V 외부 효과는 사회가 부담하는 비용을 어떻게 돼요? 감소시키는 게 증가시킵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우리 환경 오염 물질을 배출시키는 석탄 공장이나 뭐 목재 공장, 화학 공장 등은 사회에서 부담하는 비용을 증가시키죠. 왜? 오염 물질 정화하는 비용이 있기 때문에 사회적 비용을 증가시킵니다. 감소가 아니라 증가. 니은이 들어가면 안 돼. 니은 들어간 거 답 다 빼세요. 1번 아니죠? 그럼 이제 2번, 3번, 4번 중에 답이야. 자, 그러면은 디귿 보세요. 부동산 조세는 소득 재분배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예를 들면 뭐 누진세를 부과하면 소득 재분배 효과 기대할 수 있어요. 디귿 맞죠? 그럼 디귿 맞으니까 1번은 답이 안 돼. 그러면 2번 아니면 뭐다? 예? 4번이 와야겠죠. 예? 2번 아니면 4번이 와야 돼. 그러면은 자, 용도 지역은 토지를 경제적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공공복리의 증진을 도모하기 위해서 서로 중복되지 아니하게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을 용도지역입니다.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네 번째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맞는 지문이죠. 그래서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이런 문제, 또 박스 이용하는 문제인데 이런 문제가 쉬운 문제는 아니에요. 이런 문제들은. 자, 5번 정부의 시장 개입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개발 부담금 부과는 정부의 직접의 밑줄. 여기 틀렸잖아요. 자, 정부 늘 얘기했지만은 또 출제를 정부의 시장 개입의 방법을 또 출제하잖아요. 정부의 시장 개입에 또 뭐를 출제한다? 방법을 또 출제해. 방법. 이 방법에서 우리는 요거 구분을 잘해야 돼. 올해도 출제 또 예상되거든요. 직접 개입을 하느냐 또는 뭐 한다? 간접 개입을 하느냐. 네. 자, 이 간접 개입의 대표적 수단이 아까 얘기했지만은 뭐다? 우리는 세금을 부과한다. 임대료에 대한 뭐를? 보조금을 지급한다. 지금 부담금, 농지 보전 부담금, 개발 부담금, 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은 직접 개입이 아니라 무슨 개입? 간접 개입. 간접 개입. 시장의 기능을 통해서 소기의 정책 효과를 달성하고자 하는 간접 개입의 방법. 1번 정답. 2번 공공주택 공급은 저소득층에서 시장 임대료보다 낮은 주택을 공급함으로써 어떻게 돼요? 저소득층의 주거비를 보조해 주기 때문에 소득 재분배 효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자, 정부가 주택가격 안정, 밑줄. 주택가격 안정을 목적으로 신규 주택의 분양가를 규제할 경우 주택가격 안정은 목적이죠. 자, 신규 주택 공급량 뭐한다? 감소하면서 사회적 후생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 뭐가 형성되죠? 암시장이 형성되면서 사회적 후생 손실이 발생할 수 있어요. 규제를 하면. 자, 시장에서 어떤 원인으로 인해 자원의 효율적 배분이 우리가 실패하는 현상을 시장의 실패라고 하는데 이러한 시장의 실패가 발생하니까 정부가 부동산 시장에 개입을 하는 이유가 된다는 거죠. 자, 5번 토지 수용과 같은 시장 개입 수단에서는 토지 매입 보상 과정에서 사업 시행자와 피수용자는 누구? 토지 소유자야. 그럼 피수용자는 토지 소유자 간에 갈등이 발생하기도 한다. 요거는 뭐다? 수용 방식의 문제점이죠. 5번은 수용 방식의 문제점인데 토지 수용은 뭐다? 우리는 무슨 개입? 직접 개입. 우리는 공영 개발, 뭐 도시 개발 사업, 뭐 이런 것은 다 직접 개입. 자, 6번. 올해 시험에 정부 시장 개입의 이유에 작년에 공공재가 출제했기 때문에 올해는 뭐가 중요하다? 올해는 이 외부 효과가 상당히 중요해요. 올해는
외부 효과. 여러분 작년에 공공재, 29에는 시장 실패의 원인 출제했기 때문에 올해는 개입 중에서도 외부 효과가 원래 출제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외부 효과 좀 신경을 많이 쓰시기 바랍니다. 자, 6번 틀린 거 묻습니다. 자, 1번은 개념이죠. 어떤 경제 활동과 관련하여 거래의 당사자가 아닌 제3자에게 의도하지 않은 혜택, 그러면 의도하지 않은 혜택, 이익을 주었는데 그에 대한 대가를 받지 못해요. 또 손해를 입혔는데 그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 상태를 뭐라고 한다? 외부 효과. 1번은 개념. 1번은 개념. 2번 정해 외부 효과가 발생하면 뭐가 발생한다? 예? 님비 형상이 발생한다면 틀렸죠. 정해 외부 효과는 외부 경제인데 내가 살고 있는 지역에 공공 편의시설 들어오면 오케이. 오케이가 되죠. 이것을 우리는 please in my front yard에서 무슨 형상? 핀피 형상. 그리고 부의 외부 효과 마이너스 부의 외부 효과를 외부 불경제라고 하는데 여기서는 내가 살고 있는 지역에 위험, 혐오, 공해 시설에 들어서는 안 된다. Not in my backyard. 이걸 뭐죠? 님비 형상이 발생하죠. 핀피는 정의 외부 효과. 님비는 뭐다? 부의 외부 효과. 2번 정답. 3번 인근 지역에 쇼핑몰이 개발됨에 따라 주변 아파트 가격이 상승하는 경우에 정해 외부 효과가 나타난 것으로 볼 수 있다. 자, 여러분 우리 쇼핑몰 대표적인 게 뭔지 아세요? 요즘에 보면 스타필드라고 있어요. 신세계. 이게 들어서면요 엄청나게 유입을 많이 시켜. 그럼 수요가 증가해서 가격은 상승합니다. 우리나라 처음 스타필드 어디 들었었죠? 하남이죠. 하남. 가격 많이 올라서 2배 이상 올랐어요. 주변에. 두 번째 어디 들었었어요? 일산? 일산이잖아요. 두 번째 들어선 것이. 그래서 이제 계속 이제 확장을 하는 겁니다. 마곡도 들어서려고 했는데 서울 마곡지구는 코로나로 이번에 땅 어떻게 돼? 매각합니다. 스타필드 취소시켰어요. 매각한다고. 그래서 그 주변 지역 날랐어. 가격 오를 것을 생각했는데. 그건 운이에요. 그렇게 보면. 자, 네 번째. 부의 외부 효과를 발생시키는 시설. 예를 들면은 공장, 석탄 공장, 화학 공장인 경우 발생된 외부 효과를 제거, 감소시키기 위한 사회적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 발생할 수 있죠. 자, 이 부의 외부 효과가 발생을 하는데 어디 갔지? 부의 외부 효과가 발생하는데 여기서 부의 외부 효과는 두 가지가 있거든요. 소비 과정이 있고 또 무슨 과정? 생산 과정이 있는데 생산 과정에서는 비용을 따져요. 이 사회적 비용. 근데 여러분 질문을 어저께인가 질문 들어온 거 보니까 예? 생산에서는 비용을 따지는데 편익을 따지는 게 아니야. 편익은 어디서 따져야 돼? 소비. 이걸 질문 들어오는데 예? 왜냐면은 자기들은 생산에서 편익 따지는 걸 배웠다. 이렇게 질문 들어왔어요. 그거는 생산은 비용, 소비가 편익, 소비함으로써 얻는 이익, 그걸 따져야 돼. 여기서는 이게 크거든요. 그 왜 그러냐 하면요. 기업이 제품을 생산하는 데 드는 비용이 뭐다? 사적 비용만 있는 것이 아니라 또 환경 오염물질을 배출하니까 그 오염물질을 한 단위 더 정화하는 데 추가적으로 드는 비용 뭐가 들어가죠? 외부 비용이 들어가거든요. 정화하는 데 드는 비용. 이게 들어가기 때문에 사회적 비용이 사적 비용보다 커서 사회적 비용이 증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유는 알고 우리가 보셔야 돼요. 그래서 5번, 4번 맞는 질문. 5번 여러 용도가 혼재. 예를 들면 주거용 공업용. 예를 들면 주거용 공업용 혼재돼 있어서 인접 지역 간의 토지 이용의 상충으로 인해서 토지 시장의 효율적 작동을 제한한다. 여러분 주거용 공업용이 되면은 공업용으로 해서 주택 가격이 오히려 하락하는 부의 외부 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 그게 5번 설명. 자, 7번 문제로 갑니다. 자, 틀린 것. 한 사람의 행위가 제3자의 경제적 후생에 영향을 미쳐요. 근데 그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져요. 여러분, 그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대가도 받지 않죠?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는 현상, 외부 효과의 개념입니다. 1번은 외부 효과의 개념이 또 나와 있어요. 맞고 2번, 매연을 배출하는 석탄 공장에 대한 규제가 전혀 없다. 규제가 없으면 어떻게 돼요? 그 주변 주민들에게 어떻게 돼? 규제가 없으면은 왜? 부동산 가치가 하락을 하는 부외부 효과가 발생하게 됩니다. 3번, 부외부 효과가 발생하게 되면 법적 비용, 뭐죠? 소송에 따르는 법적 비용, 징상, 조사의 어려움 등으로 인해서 당사자 간의 해결이 곤란한 경우가 많습니다. 자, 부외부 효과가 발생시키는 공장에 대해서 부담금, 뭐 오염 배출에 따른 이 부담금을 부과하면요. 부담금 부과하면 생산비가 올라요. 생산비가 증가하기 때문에 공급은 어떻게 돼? 생산비가 증가하면 공급은 감소하겠지. 그래서 맞는 질문은 5번, 새로 조성된 공원이 쾌적성이라는 정의 외부 효과를 발생시키면은 어떻게 돼요? 그 지역에 부동산 수요가 증가해요. 그럼 부동산 수요가 증가하면은 수요 곡선은 좌측, 우측, 우측, 좌측이 아니라 우측으로 이동합니다. 5번 정답. 수요가 증가하기 때문에 수요 곡선 자체가 우측으로 이동한다. 자, 공공재에 관한 일반적인 설명으로 틀린 건 소비의 비경합적이다. 여러분, 공공재는요, 이 두 가지 특성을 가진 재화인데 어떤 재냐? 우린 TV 방송시처럼 소비의 경합이 일어나지 않아요. 또 국방처럼 어느 누구도 배제시킬 수 없어. 소비의 비배제성이 나타나. 이 두 가지 특성을 가진 재화를 뭐라고 한다? 공공재. 그래서 1번 맞고요. 1번 맞고 5번도 맞죠. 비배제성에 비용을 부담하지 않는 사람도 소비할 수 있죠. 예를 들면 국방 이런 거. 자, 그리고 3번에 무임승차 이런 비경합성, 비배제성으로 인해서 어떤 재화를 생산하는데 비용을 지불하지 않아도 어떻게 돼요? 그 재화를 공짜로 이용을 하죠. 무임승차 문제가 발생을 해요. 자, 그래서 3번 맞고 3번 생산을 시장기구에 맡기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생산을 시장기구에 맡기면요, 생산하는데 비용을 여러분 내야 돼. 근데 여러분, 비용을 내야 되는데 내야 되니까 어떻게 돼요? 본인은 소비가 어떻게 돼요? 비용을 내야 되는데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밖으로 표현을 안 해. 그렇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필요로 한 양만큼 생산이 불가능해서 과소생산, 과소의 동그라미, 사회에서 필요한 양만큼 생산이 불가능하게 돼서 과소 생산 공급되는 경향이 있다. 과소입니다. 자, 2번 정답인데 여러분, 우리 등대, 공원 이런 게 내구재예요, 비내구재예요? 또 고민합니까? 아이스크림 내구재예요, 비내구재예요? 비내구재. 내구성이 없는 저 아이스크림 한 번 먹고 가잖아요. 비내구재. 도로, 등대 내구성 있는 재와 수명 오랜 기간 지속되잖아요. 내구재예요. 가구 내구재입니다. 주택 내구재입니다. 예? 비내구재가 아니야. 내구재. 이것만 해도 답이 나와야지. 2번인데 또 정부만 또 밑줄. 여기 또 정부만 생산 비용을 부담한다. 여러분,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라 주택도시기금 이런 공공기금이나 여러분 세금을 통해서 공급을 하기도 해요. 그렇지만 또 뭐 박물관. 박물관 알죠? 박물관은 민간 자금을 통해서 박물관을 통해서 공공재를 또 공급하기도 해. 정부가 박물관을 세울 수도 있지만 또 민간 자금을 통해서 박물관을 만들 수도 있어. 그래서 이런 거는 민간 자금도 조달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두 가지가 틀렸어. 정부만 요거 틀렸고 또 하나가 비내구재. 공공재는 내구성 있는 재화고요. 또 정부만 부담하는 것이 아니라 또 누구도 민간도 부담할 수 있다. 또 여러분 요거에 그 우리 질문 또 들어온 게 보니까 정부만 여기 맞다고 하시는 분이 또 많은 것 같아요. 예, 민간도 부담합니다. 예. 자, 9번 문제로 갑니다. 자, 우리나라 정부의 부동산 시장에 직접 개입 수단은 모두 몇 개? 직접의 동그라미. 자, 여러분 직접 요거죠. 세금은 간접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취득세, 양도세 이건 다
세금은 뭐 들어간다? 간접. 그리고 거기 개발부담금, 요거 직접이 아닙니다. 요거 주의해야 돼. 개발부담금은 간접. 그리고 대부비율, 여러분 금융상에 지원해 주는 거 있죠? 금융상에 지원해 준 LTV, DTI, 요것은 다 뭐다? 간접. 그리고 토지, 뭐 비축제도라든지, 예? 토지 비축제도라든지, 공영개발, 토지 수용이라든지, 또는 임대료 규제. 여러분 임대료를 규제한다. 뭐 분양가를 뭐 규제한다. 예? 공공주택 공급한다. 이런 건 전부 무슨 개입? 직접 개입. 그런 건 다 직접 개입. 직접 개입 몇 개? 4개. 간접 개입 4개. 그래서 정답은 2번이 정답. 여러분 원래 출제할 수 있거든요. 요금 직접 개입, 요 보기에 다음 중 우리나라에서 시행 중에는 직접 개입 수단, 간접 개입 수단인 거 아닌 걸 자주 출제하거든요. 원래 출제 또 예상이 돼요. 잘 알아두셔야 돼요. 자, 10번 문제부터는 우리 다음 주에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중요한 거 우리 지대이론 한 문제, 상권 분석 모형 한 문제, 도시 내부 구조론 한 문제, 정부 시장 개입의 이유, 그리고 방법. 두 문제, 두 문제, 5문제 배우셨죠. 그리고 또 우리가 앞에서 부동산 시장의 특성, 효율적 시장 해서 거기서 또 한 문제, 그럼 6문제 또 배우셨고, 균형점의 이동과 관련해서 경기 변동 거미집 이렇게 해서 우리 오늘 한 9문제, 8, 9문제 출제된 범위를 배우셨어요. 오늘 배운 것 중에 좀 여러분 약간 까다로운 게 계산 문제죠. 레일리 허프 요거 하나 확인 좀 잘 해두시고, 우리가 나머지 이론은 좀 쉬워요. 특히 학자들의 견해 헷갈리지 않도록 딱 이제 구별, 요것만, 요 안에 있는 것만 잘 확인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주에 정책 개입 수단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수고하셨습니다.